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누구나 머리 아픈 경험 한 번쯤 다 있으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아파 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통, 가만히 놔두다가는 큰 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자세히 증상과 원인, 완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상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정말로 두통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이잖아요. 이 두통,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말하는 건가요? 네, 두통이란 이마에서부터 머리, 후두부 및 뒷목 등을 포함하는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통이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씩은 경험하는 증상이며 약 60%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으로 고통을 받을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두통이 흔한 만큼 두통으로 실제 진료를 받는 환자는 3명 중 1명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두통이야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그냥 넘겨버리기 일쑤인데 이럴 경우에는 정말로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두통은 어떤 경우일까요? 두통이 잦은데 자신의 두통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일단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거나 50세 이상에서 새로 생긴 두통, 또는 두통과 함께 열이 나거나 혈압이 올라가면서 한쪽 손발이나 얼굴 등이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있다면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이 있는 두통이라면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별다른 원인이 없이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1차성 두통을 말하는데요. 그중에서 편두통은 머리에서 맥박이 뛰는 것처럼 쿵쿵 울리듯 아프고 속이 메스꺼운 위장 증상을 동반하며 반복되는 두통을 말합니다. 긴장형 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으로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스트레스, 과로, 피로, 심리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발 두통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정 계절이나 특정 달에 두통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편측 두통과 함께 얼굴 부위에 눈충혈, 눈물, 코막힘 등의 자율신경 증상 자극이 동반됩니다.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가 흔하며 두통 지속 시간은 짧게는 15분에서 길면 3시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통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크게 아프지도 않고 운동도 좋아하는 활동적인 친구였는데 뇌졸중이라뇨.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도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친구 말이 쓰러지기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팠다고 해요.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통이라고 하는데 저도 가끔 한 번씩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고 그러거든요. 혹시 이런 두통이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심한 두통, 이게 뇌졸중이나 어떤 특정 질환의 증상일 수 있을까요? 질환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뇌종양, 뇌출혈이 대표적입니다.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이 있으면 머리가 벼락치듯이 아프고 뇌동맥이 벗겨지는 동맥박리가 있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뇌종양 역시 70%의 환자가 두통을 경험합니다. 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뇌종양 때문에 뇌부피가 늘어나 뇌내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또는 새벽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면마비의 경우도 신경염 전에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원인이면 한쪽 시야가 안 보이거나 팔다리 마비 등 동반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정말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두통이 나타나고요. 두통도 정말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두통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두통의 상태에 대해 면밀히 진찰을 합니다. 두통의 빈도와 강도, 유발 요인, 악화 요인 등을 찾습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해봅니다. 두통은 온갖 질환의 증상으로 잘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뇌 이상이나 혈관 이상 등을 알아보기 위해 뇌 CT나 MRI, 뇌혈관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뇌의 염증이나 뇌수막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뇌 척수액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이렇게 좀 자주 진통제 먹는 거 이거 괜찮나요? 두통이 흔한 증상이다 보니 머리가 아프면 주위에서나 약국에서 진통제만 구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통제만 반복적으로 먹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두통은 완화될 수 있지만 두통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진단에 의한 치료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만 먹는 경우 약 부작용이나 내성 등이 생겨 치료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므로 두통이 있는 경우 진료를 받고 나서 거기에 알맞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요, 진통제 말고 두통을 치료하는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1차성 두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두통은 일반적인 진통제로도 증상이 좋아지며 피로, 스트레스 등이 사라지면 같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편두통이나 군발두통 등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통제보다 해당 두통에 맞는 특별한 치료제를 사용할 때 치료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에 증상에 맞는 적절한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두통의 치료에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약을 먹거나 시술을 받거나 이런 거 말고는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두통의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 적합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뇌종양의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로서 혈종을 제거하거나 종양을 제거할 수 있으며 외상에 의한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동맥류의 파열로 생기는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고 위험하므로 반드시 적절한 수술이나 시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 후두부 통증의 경우에는 후두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여 통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뭐든지 이렇게 아파서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 전에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신경 써야 된다거나 고쳐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먼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물들, 예를 들어 초콜릿, 커피, 녹차 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두통 예방에 중요합니다. 그 외 스트레스와 피로 등을 피하고 심리적, 육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도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두통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편두통, 벼락두통은 나이가 들면 좋아진다? 나이가 들면 좋아진다. 저희 어머니가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하셔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안 좋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아, O예요? 네. 왜 그렇죠? 두통은 10에서 40대 젊은 나이에 잘 생깁니다. 특히 40대의 유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많은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폐경이 되면 편두통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 60대 이상이 되면 40대 유병률의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나이가 들면 심해지고 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질 때는 빨리 찬물을 먹이거나 두통약을 먹어야 한다. 아, 제가 이거 정말로 TV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하면 바로 약통을 찾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딘가에 네. 있는 그 약을 찾아서 빨리 드려야 돼가지고 이거는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충격을 받고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질 때 찬물을 먹이거나 흔들어서 깨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뇌출혈이나 뇌지주막하 출혈 등 응급 상황의 경우에는 찬물이나 약을 먹이면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응급처치 시 입안의 이물질로 인해 처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흔들어서 깨우려는 것도 출혈 및 뇌 손상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갑자기 심한 두통을 보이면서 의식의 변화가 있을 경우 환자를 편안히 눕힌 후 빨리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두통은 아주 흔한 증상이자 질병입니다. 두통의 원인이 있는 경우 그 원인 질환을 제때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두통은 적절한 약물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으므로 두통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